585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의미는 합성을 여러 번 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의미예요. 오케이? 합성을 여러 번 시키겠습니다 라는 건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계속 대입해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F-1을 F-2분의 1을 대입했어요. F-2분의 1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다? 얘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F2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더니 뭐가 됩니다? 다시 또 0을 대입한 거니까 1이 됩니다. F3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다시 또 이제 1을 대입하지?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이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무언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무언가 나올 때까지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F4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뭐 나와요? 1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와.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1이 나오면 그 다음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 다음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오케이? 이 다음부터는 뭐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2021번째.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면 되지? 이게 두 개씩 반복하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1이지 않냐? 나머지 1일 때는 뭐가 되겠어요? 홀수인 거 골라주면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맨 앞에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이 홀수 번째는 맨 앞에 거 제외하고 홀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 1이야. F-2분의 1도 마이너스 1이요. 홀수 번째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잖아.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거도 거의 비슷해. 대입해 봅시다. F2분의 1 대입했더니 0이거든. 그럼 이거 반복해. 똑같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2022는 짝수네.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니까 더해서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형태를 찾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거는 너희들이 규칙성 찾아서 일일이 대입하는 게 목표야. 오케이? 이게 수학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일일이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숙제 다음부터 노트에 하자. 알겠지? 노트에. 다음 봅시다. 뒤에도 다 책에다 풀어져 있나? 오케이. 책을 한 권 새로 산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새로 샀어? 거기만 책에다 푼 거야? 그래? 다음부터 노트에다가 노트에다 푸세요. 노트는 학원에서 주니까 여기 가운데 방 문 열면 노트 있거든? 좀 더 내가 알려줄게. 선생님 노트 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586번 봅시다. 이거는 어찌 풀 거냐라는 거예요. 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에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가라는 거에 대한 건 했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눴던가? x의 범위를 나름대로 나눠줬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진짜 그거 하기 싫게 생겼었잖냐? 식으로 처리하는 거.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범위 나눠서 처리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단 넘어갈게.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0에서 1로 갔다가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고 fx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걸 체크하면 되는데 이렇게 0으로 갈 때면 3에서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오케이? 3에서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갈 때는 1에서 2로 가요. 0에서 2로 가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fx 얘를 봤더니 0에서 3으로 가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엇에서 0에서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뭐야? 3등분 되어 있잖아. 3, 2, 1 이렇게. 오케이? 3등분 됐는데 3등분에서 두 칸은 뭐에서? 2에서 뭘로 가고? 0으로 가고. 오케이? 2에서 0으로 가요.
2에서 0으로 가. 오케이? 3등분한 거에 두 칸은 2에서 0으로 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한 칸은 0에서 3으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0에서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0부터 1까지 해당된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1에서 3으로 갈 때, 이 fx에 대한 거는 0에서 2로 가는 거거든. fx가 0에서 2로 갑니다. 라는 거야. 2로 여기로. 0에서 2로 가면 3에서 딱 절반이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뭘로 가는 거야? 이거 1이지. 이때가 미리까지 y는 x니까 0에서 어떤 값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로 보내게 되면 얘가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딱 절반으로 나눠져요.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그냥 박스를 칠게요. 얘가 이제 1, 2, 그리고 1, 2, 3 이렇게 할게요. 0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0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이거잖아. 이거 3등분 해가지고 2에서 0으로 간 다음에 0에서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에서 1로 갈 때는 3등분 해가지고 2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3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1 대 3이야. 오케이? 1 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1에서 3으로 갈 때는 뭐에서? 이게 3이었잖아? 3에서 절반 나눠가지고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에서 3으로 갈 때는 절반 나눠가지고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1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 그래프하고 y는 kx 플러스 1하고, 그러니까 y절편이 1인 직선이랑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봐봐. 이 점도 포함되고 이 점도 포함되거든. 왜 끝점들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 0도 정의가 되어 있고 3도 정의 되어 있으니까 양 끝점도 정의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직선을 그었을 때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3개. 이때부터 4개예요. 계속 4개야. 언제까지? 엄마. 에이. 얘가 여기까지 4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뭐보단 커야 되고 2 증가했을 때 1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4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k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뭐지? 0보다는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문제 좀 잘못 나왔다. 뭐라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0을 제외시켜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다음 봅시다.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한번 해봐봐. 알겠지? 정확히 식으로 쓰진 않았고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리했잖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됐을 때는 식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저번 시간에 이 문제 풀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식으로 써서 처리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선이 드러나 있으니까. 오케이? 곡선이 드러나 있어서 식으로 써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587번 봐보자. x도 양수, y도 양수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뭐였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뭐였어요? 응? 그렇지. 1대1 대응했어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나? 무슨 얘기야? 응. 뭐야, 말 그대로 해석해봐.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x의 값이 커진대. 뭐가 작아져요? 함수의 값이 작아져요? 응. 무슨 함수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x값이 커질 때 함수의 값이 작아진대. 함수야. x의 값이 커질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누가 이제 생각을 해봐. x의 값이 이렇게 커져. 대응되는 게. 그럼 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소함수라고 해요. 오케이?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의 값이 작아지는 거, 얘를 감소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양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는데 감소하는 함수는 우리가 어떤 함수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유리함수예요. x의 양수 파트에서 이렇게 그려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응되는 함수의 값도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양수, 이 치역이 y는 양수 되는 거 보이지? 그래요? 양수 파트만 해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기억 보자. 기억 봤더니, 다음 중 어느 거 골라주래. 이게 성립하냐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볼 거야. A가 B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으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FA랑 FB의 방향은 바뀌어. 오케이? 여기다 한 번 더 합성시켰거든? FA, FB.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또 바뀌겠지. 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쪽 방향이면 다시 또 함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이것은 기억은 틀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역함수를 생각해보자. 그럼 역함수야. 역함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 B라고 놓고 혹시 F 인버스 A를 알파라고 놓고 F 인버스 B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알파, 베타. 알파, F 알파는 A가 되는 거고 F 베타는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A랑 B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어. A랑 B가 어떤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겠지. 그래요? 알파, 베타는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봅시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대충이나마 그렸으면 대충이나마 그렸단 말이야. 얘를 뭐 하겠습니다? y는 x에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요? 이거 유리함수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가 돼요. 대칭인 그래프니까. y는 x분의 1이라고 줘봤으면. 그래? 그럼 똑같은 함수가 돼. 그러면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요?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게 맞아. 알겠어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역함수도 똑같이 감소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A가 B보다 크다면 무엇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 인버스 A랑 F 인버스 B를 비교했더니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합성을 시켰어. F 인버스의 F 인버스 A랑 F 인버스의 F 인버스 B를 합성을 시키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면 방향은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오케이. 합성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는 애매하니까 식으로만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야.
다음 봅시다. 588번 보자. x로의 x에서 x로의 함수. 이건 무슨 말이냐면 x가 1, 2, 3, 4인데 공역이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함수의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1은 뭘로 가고? 1로 가.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래서 1은 1로 가고 2 대입하면 4로 가네요. 그래요? 1은 1로 가는 2 대입하면 4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엇이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3, 4가 2 아니면 3으로 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있잖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엇갈리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실적으로 이게 이제 1차 함수니까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똑같이 커진 형태가 돼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은 2, 4는 3으로 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으로 안 보이면 식으로 대입하면 돼. F3은 2가 되고 F4는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F3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F4는 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 함수식에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3을 넣으면 3 플러스 A는 2가 돼서 A는 1이 돼. 마이너스 1이 돼. 똑같이 4 플러스 A는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에서 A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 다음 여기 있다 해보자. 3 플러스 A는 3이 되는데 A가 0이거든. 4 플러스 A는 2가 되는데 A는 마이너스 2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A가 다른 값이 나와버리잖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식에 대입했던 이런 함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생각하기를 3은 2로 4는 3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함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구해주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줄 건가라는 거지 이거. G10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게 너희들이 맨 처음에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대입하면 돼. 2 넣으면 뭐 나와요? 맨 처음에 4 나와요. 3 넣으면 뭐 나와요? 그러니까 G2를 몇 번 대응하면? 2번 대응하면. 이제 2에서 4로 갔다가 한 번 더 가면 뭘로 나와요? 3 나오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봤더니 뭐가 돼? 2가 나옵니다 라는 건가? 이제 뭐해? 반복하겠지. 그지? 이거 나왔으면 F4의 2는 뭐가 돼? 4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3개씩 반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3개씩 반복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중요한 거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니까? 1이니까. 3개씩 다 나눠지고 첫 번째 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이었던가? 그 다음 이거 뭐야? 한 번 더 가는 거지? 나머지 2네. 나머지 2 뭐가 돼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합을 구해줬더니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이 gx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gx를 구하는 게 이게 어렵나? 어렵네요. 이렇게 해보자. 식을 최대한 쉽게 쓰기 쉽지. 이게 결국 1차식밖에 없거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적을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f 인버스 합성 f는 뭐가 됩니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합성을 시켜서 x를 대입하면 x가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이 안에 fx를 집어넣어 봤더니 x 자리에 똑같이 fx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x가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 g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4 곱하기 2x 플러스 4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야.
x자리에 똑같은 값 넣어준 거잖아. 그러면 얘는 g에 8x 플러스 1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좀 재밌는 사실이 나와. 얘랑 gx랑 합성을 시켰더니 x가 나온대. 이게 뭐예요? gx의 역함수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래요? 합성을 시켰더니 너희들 이게 지금 기억 안 나지? 뭔 소리가 싶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뭔 소리가 싶은 표정을 짓고 있지 않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거 그냥 지울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뭐 있냐면 우리가 f의 역함수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fx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fx가 이렇게 생겼거든. 꼭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아닌데 y로의 함수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낼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x에서 y로 보내던 것을 오호 소문자 y로 보내던 것을 y를 다시 x로 보내는 게 역함수였거든. 그래요? 이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a, b로 쓸까? a를 b로 보내던 것을 b를 a로 다시 거꾸로 보내던 게 역함수였거든. 그러면은 역함수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어떤 함수랑 이거 봐봐. f 인버스를 먼저 보내고 f를 먼저 보내고 이 인버스를 보냈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 a에서 b로 갔다가 fa다라는 것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가는 거지. a예요, a. 이 맨 처음에 넣었던 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어떤 정의역의 원소를 넣더라도 얘는 항상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함수. 오케이? 얘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도 여기에다가 이제 x를 넣으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역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혹시 어떤 부분을 내가 언급했냐면 f랑 g가 1대1 대응이야. 대응이에요. 세 번째로 갈까? 근데 f 합성 g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버려 이렇게. 그러면 서로가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았으면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야. 뭐냐면 방금 전에 했던 대로 fx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f 인버스 합성 fx 여기다가 fx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g에다가 여기도 fx를 넣은 거야. 이렇게. 어차피 x에 똑같은 값을 나와도 어차피 성립할 거 아니야. 이게 함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합성을 시켰더니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 그대로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g에다가 fx를 넣은 거잖아. 이 x자리에. fx가 2x 플러스 4거든. 넣어서 계산했더니 8x 플러스 1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됐다면, 아까처럼 여기 17에 적었지, 내가. 19네, 이거 19예요? 1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1대1 대응이거든, 1차 함수는. g도 역함수잖아. 1대1 대응이야. g가 역함수인가? 그렇지? 아니네. g는 역함수라는 얘기 없네.
역함수라는 얘기는 없지? 근데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거든? 얘도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니면 너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는데 아무튼 이 gx는 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이거의 역함수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얘가 이 y는 x 8x 19의 역함수를 gx라고 생각해 줘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gx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gx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니면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냐면 gx를 구하는 게 목표 아니야? 그럼 얘를 뭐로 놓겠습니다? t라고 놓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t라고 놓으면 8x 플러스 19를 t라고 놓으면 이항시키면 x는 뭐가 돼요? 8분의 t-19가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대로 넣어볼게. 이것을 그대로 넣어볼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해결하고 두 번째는 그대로 넣어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gt는 x 대신에 8의 t-19가 되겠습니다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이것을 다시 뭘로만 바꿔주면 돼? x로만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이게 gx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gx가 구해졌으면 얘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옆에를 좀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x축, y축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준다라는 것은 x절편, y절편 구해주세요라는 거잖냐. 이놈의 x절편, y절편을 구해주면 0대입하면 뭐 나와요? t에 0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9 마이너스 8분의 19가 나오지? 그래요? 그리고 이 값을 0으로 두면 뭐 나와? t는 19가 나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돼? 2분의 1, 8분의 19 곱하기 19가 돼요. 뭐가 돼? 16분의 19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이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었잖아. 약간 이 gx를 직접 구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면 이거의 넓이가 y는 x의 대칭인 이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fx랑 gx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안 하고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y는 8x 플러스 19를 구해줄 수가 있어. 얘가 19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0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9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y는 8x 플러스 19라는 식인데 이 식의 역함수가 뭐가 되겠습니다? g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관계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졌다 우리가 가정해보면 어떤 넓이랑 어떤 넓이가 실제로 똑같은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아. y는 x에 그냥 대칭시킨 것 뿐이니까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y는 x에 대칭시킨 것 뿐이니까 이걸 y는 x에 대칭시킨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습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넓이 구하겠습니다라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이 넓이도 사실 똑같아. 8분의 19 곱하기 19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8분의 19, 19 곱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16분의 20 마이너스 1의 제곱. 400, 20 마이너스 1의 제곱. 369. 그러면 61, 1 아니야? 1? 36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답 같지도 않은 답이 적혀 있어? 분수꼴이 나오니까 화가 나지. 봅시다. 이거 너희들 연습해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근데 방금 전에 yx의 대칭에서 설명한 것도 있지 않냐? 그리고 식을 나름대로 얘를 뭘로 바꿔서 t로 바꿔서 정리했던 거 보이잖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오케이?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590번 봅시다. 590번 봤더니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역함수가 다음과 같대. 그러면 우리가 뭘 아냐면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어떤 사실을 아냐면 이거 역함수. 그러니까 G합성 F라는 함수를 알아. 1, 2, 3에서 뭐로 보내요? 7, 8, 9로 보낼 거야. 거꾸로 보내면 되잖아. 1이 8로 가고 2가 9로 가고 3이 7로 갑니다 라는 사실을 알거든. 그래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우리가 F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건데 A가 1, 2, 3이고 B가 4, 5, 6이에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뭐냐면 7, 8, 9, C라는 함수로 보내는 건데 7, 8, 9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G 합성 F는 F를 먼저 보내는 거잖아. 그래요? F를 먼저 보내는 놈 나중에 적습니다 라는 거야, 합성 함수는. 그러면 이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G 합성 F거든.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게 G 합성 F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값을 너희들이 구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F1은 뭘로 가요? 4로 가. 그래? F1은 4로 가면 4는 뭘로 갈 수밖에 없어? 한꺼번에 보내는 함수가 1이 8로 갔대. 그러면 1이 4로 갔으면 4는 뭘로 가요? 8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이렇게 6이 9로 갔어요. G 6이 9로 갔거든. 그러면 A에서 C로 보내기를 2가 9로 가잖아. 그러면은 2가 5로 갔다가 6으로 갔다가 9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2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래요? 왜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으면 F2는 뭐고 6이고 G5는 뭐고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고 7이 돼서 1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그려서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거야. 역함수는 잘 구하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진짜 드물거든. 진짜 드문 거야. 역함수를 구하라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로 역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원래 함수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방금 위의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잖냐. 넓이를 구할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원래 함수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역함수를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거 다 끝내고 끝냅시다. 10시는 안 넘을 것 같아. 봐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10시 넘는 게 문제야? 10시 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너희들의 뜻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함수 fx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점이 a예요. 그렇지? 함수 fx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점이 a야. 이 점이 a예요. a 0,-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야. 역함수는 이거에 뭐에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줬어. 이렇게 쑥 대칭시키면 뭐가 되겠어? 이게 대칭되겠지? 그대로 대칭될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
아직까지는 구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서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점을 B라고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이 B예요. 두 함수의 교점을 뭐라고 놓겠습니다? C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함수의 교점을 C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A, B, 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야. 이것을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렇게 증가함수라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fx가 뭐라면 증가함수라면 fx와 y는 x의 교점은 y는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은 무엇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의 교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점을 찾아줄 때 어떻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랑 y는 x의 교점이니까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두 개 연립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x가 되는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양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점의 좌표가 2,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로 처리해줘도 되고 뭐만 구해도 돼? 이 절반만 구한 다음에 2배 해줘도 돼요. 이 절반 구하는 게 좀 더 쉽거든?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나와. 이 점 좌표가 이게 뭐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그렇지? 너희가 특별히 연립하지 않아도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랑 yx랑 연립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구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 길이 뭐예요? 루트 2야. 그지? 이 길이 뭐예요? x값이 얼마 차이나? 3 차이 나잖아.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 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알았어. 여기까지만 할게요.